초등학교 5학년까지는요, 빨리 6학년이 되기만을 기다린대요. 그래야 학교 운동장의 진정한 지배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중고등학교 때는 빨리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리고요. 어른이 되면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0대 때는 30대를 기다리진 않죠. 다만 30대가 되면 지금보다 좀 나아지겠지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질 뿐이죠. 30대도 40대를 기다리진 않습니다. 그냥 40대가 성큼 오죠. 말도 없이. 40대요? 40대 때는 50대를 아니 5, 60대를 같은 세대 취급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지금처럼 시간에 쫓기고 육아에 지치고 일에 치이는 삶이 아닌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러다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책은요, 청림 출판에서 펴낸 이주희 작가의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입니다. 흔히 나이 50은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논어 위정편을 보면 공자가 나이 50에 천명, 즉 하늘의 명령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서 50세를 가리키는 말이 됐죠. 하늘의 뜻을 깨달을 정도면 그 지혜와 통찰력 또한 대단할 거라 기대를 하는데, 이 책의 제목을 보면은요, 그런 기대감을 애초에 눌러놓겠다는 심보가 보입니다. 그리고 프롤로그에서 50대의 현실을 굳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프롤로그. 기어이 50이 되었다. 지혜로울 줄 알았다. 탯줄을 끊고 반백년을 살면 웬만한 시련에도 눈 한 번 감아낼 강인함이 생길 줄 알았다. 일을 구하고 사랑을 알고 살 곳을 정하고 후세를 만나는 고된 시기를 넘었으니 미끈하고 노련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정치, 경제에 대한 독해력이 생길 줄 알았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경쟁의 늪에서 벗어나 안정과 번영의 강가를 걷고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웬걸?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고 삶은 여전히 치열하고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세상의 변화는 어찌나 빠른지 눈 돌아갈 지경인데 은퇴를, 노후를 준비하라고 세상은 재촉해댄다. 재력, 명예, 권력, 그 어느 것 하나 쥔 것 없는데 자식은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났고 부모님은 자그맣고 시든 모습으로 서 계신다. 이 악물고 열심히 살면 완성된 삶이 보장될 거라 믿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면 그동안 뭐하며 살았냐고 무능력자 취급받을까 그 또한 두렵다. 연그렀던 몸은 퍽퍽해졌고 몸의 기관들도 앞다투어 이상신호를 보낸다. 살은 늘어지고 뼈는 휘고 이유 없이 아프고 서럽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주춤하게 된다. 그래, 먹고 사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게다. 기어이 50.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55세를 중년의 시작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노년은 62세부터. 그러니 중년이라고 해야 고작 7년.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3세이니 노년은 무려 20년이 넘는 셈이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30대, 40대를 지나 이제 겨우 숨고르기를 하는데 겨우 7년 동안 남은 20년, 아니 그보다 더 길지도 모를 세월을 준비해야 한다니 숨이 찰 수밖에. 적당히 여유롭고 적당히 건강한 이 중년과 함께하는 방법도 모르겠는데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오는 노년은 또 어찌 맞이해야 할지 난감하다. 자칫하면 살아온 날만큼 더 살아야 하는 이 아찔한 숙제를 미루다 덜컥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날이 올까봐 지금이라도 마음속의 근심을 꺼내놓을까 한다. 인생 전반에 열세했던 전적은 과감히 잊고 어지러운 마음들을 모아 새로이 작전을 짜야겠다. 자꾸 나를 불러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나무가 늙으면 뿌리가 많아지고 사람이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는데 뿌리 없이 입만 바빠지는 것 아닌가 염려스럽지만 지금이라도 개인적인 목표든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든 버리고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가벼움과 무거움을 짚어봐야겠다. 공자가 살던 시대의 50대도 이랬을까요? 공자의 유교적 가르침도 물론 매우 훌륭하지만 공자가 상상도 못했던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겐 훨씬 더 빨리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침서가 어쩌면 이 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크게 4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챕터, 요즘 50은 이렇습니다에는요, 노화의 힘겨움, 나이값에 대한 고민,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 등의 50의 사정을 담았고요. 50부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어야 한다 에서는 앞으로의 삶에서 더욱 중요해질 밥, 집, 옷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챕터 3, 조그마한 50을 위한 한 글자에는 일, 돈, 책, 말, 술, 운에 대한 자세를, 그리고 적당히 모르는 50을 위한 2글자에는 친구, 유머, 운동, 팬심, 원칙, 죽음, 냄새, 환경, 변화, 종교에 대한 짧고 평범한 마음을 적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든과 스물, 그 사이. 햇살 따뜻한 5월의 어느 날, 젊은이들의 생기에 이끌려 인근 대학 안의 카페에 들어섰다. 제잘거리는 목소리와 경쾌한 발걸음 소리에 덩달아 흥겨워진다. 저렴한 커피값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지만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는 그들의 유일한 안전지대를 훔친 것 같아 도망치듯 일어섰다. 지금의 청춘들은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공부한 세대다.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는 부모님의 확고한 믿음에 따라 자연스레 공부기계가 됐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온 사회는 일할 자리가 없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우리 자식들은 당연히 우리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 것이라 예측했건만 지금의 청년들은 아버지 세대만큼도 이룰 수 없는 첫 세대라고 한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같은 웃지 못할 표현은 회피나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더 이상 노력에 배신당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는 걸 기성세대들만 모르는 것 같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 자발적 의지로 거부하겠다는 사비운동. 비성관계, 비연애, 비결혼, 비출산은 또 어떤가? 불확실한 미래에 있는 부와 성공을 쫓기보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동네를 산책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들으니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다. 쌀 5마리 녹봉 때문에 고개를 굽힐 수 없다며 관직을 벌인 중국의 대표적인 전원 시인 도연명.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고 야인처럼 살았지만 자식 걱정에는 여느 부모와 다를 게 없었다. 도연명은 책자에서 자신의 5 아들이 하나같이 종이와 붓을 싫어하는 것에 깊은 싫음을 표현했다. 16살인 큰아들 서은은
게으르기 짝이 없고 15살인 선은 도무지 글 공부를 싫어하며 13살인 옹과 단은 6과 7조차 분간 못하고 막내 아들 통은 9살 다 되도록 배와 밥만 찾는다며 탄식했다. 자신의 운수가 그러하니 그저 술이나 들이킨다고 했다. 귀거래살을 읊던 호탕한 시인은 어디 가고 자식 걱정에 애타는 부모의 마음만 남았는지. 게다가 온통 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걱정이니 입시에 목을 맨 요즘 부모들과 크게 다름이 없어 보인다. 많은 리더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는 건 늘 자식 문제였으니 예나 지금이나 벼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못 미치는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인가 보다. 꽃피는 시기가 달라서 그렇지 벚꽃, 매화꽃, 복숭아꽃, 자두꽃 모두 피고 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저 앵매돌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음 못하는 게 있고 부모는 그저 그런 자식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수밖에요. 두 딸을 훌륭하게 키워낸 작은아이 친구의 엄마는 아이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앵매돌이. 벚꽃은 벚꽃대로, 매화꽃은 매화꽃대로, 복숭아꽃은 복숭아꽃대로, 자두꽃은 자두꽃대로 자신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뜻인데 어쩌면 이 세상의 엄마들이 도연명보다 한 수 위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횡단보도 앞,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 한 할머니가 낡은 유모차에 폐지를 가득 담고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제대로 묶지 못한 꾸러미가 흐르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다가서니 흠칫 놀라며 빠른 걸음으로 도망친다. 할머니는 혹여 폐지를 빼앗기는 건 아닐까 경계심을 풀지 않는다. 아침 신문에서는 치매를 앓던 할아버지가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유치장에서 자식들에게 내 엄마는 왜 안 왔니?라며 애타게 아내를 찾았다는 기사를 읽었다. 치매는 행복했던 추억조차 지워버리는 하늘이 주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는데 그걸 증명이라도 하려는 건지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이 아렸다. 늙는다는 건, 병든다는 건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닌 거다. 강남의 대학병원 진료를 기다리는데 노모를 모시고 온 아들이 짜증을 낸다. 아이, 기다리라니까 왜 들어와 있어? 말 되게 안 듣네. 노모는 숙제검사 받는 학생처럼 눈치를 보고 아들은 벼슬한 사람처럼 거들먹거린다. 아들의 유세는 계속되고 어머니는 대꾸도 못하고 앉아있다. 주위 사람 모두 언짢은 얼굴로 쳐다봤지만 사실 별스러운 장면도 아니다 싶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통화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나마 힘든 얘기만 늘어놓으며 짜증만 부렸던 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식들은 대개 부모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큰 유세를 떨고 산다. 나도 나의 자식들도.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치매를 앓고 자식에게 타박받는 어르신들이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고 머지않은 내 모습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시간은 생각보다 냉정하니까. 작가이자 투자자인 팀 페리스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를 이룬 다음 다른 하나를 이루는 식의 직선적인 방식으로 살아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돈을 번 다음 건강을 지키려는 계획, 먹고 살만해지면 가족에게 충실하겠다는 다짐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 가족과 건강은 돌하르방처럼 붙박이로 존재하는 무생물이 아니라서 함께 늙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팀 페리스는 소중한 것들이야말로 몰아서 한꺼번에나
이것만 끝나면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병렬 처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바쁜 세상을 살아가며 동시에 여러 일을 해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식의 안녕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등 뒤에 있는 부모님은 뒷전이 되기 일쑤였다. 부모님이신데 이해해 주시겠지는 다음에는 꼭 잘해야지로 변하고 에이 바쁜데 뭐 그것까지 어떻게 해 같은 핑계로 변해버렸다. 병렬 처리의 목록에서 부모님은 서서히 밀려났던 것 같다. 제각각 꽃 피울 날이 정해져 있거늘 아무리 애타게 부채질한들 매화꽃 필 때 자두꽃이 피지는 않을 터 꽃봉우리 앞에서 시간 보내다 바스락이며 떨어진 낙엽을 제 손으로 태우고 나서야 등 뒤를 돌아보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 걸까? 화덕처럼 불타는 자식의 마음은 한 발짝 물러서 찬물 한 잔으로 식혀주고 미지근하게 식은 부모님의 몸부터 따뜻한 음식으로 덮여드리는 것이 옳겠다. 큰일 없이 80살의 부모와 20살의 자식과 50의 내가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임을 안다면 말이다. 운동,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아침 신문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는 나를 보며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그때마다 실감한다 라는 문구를 읽었다. 이런 유쾌함이라니. 오늘 나는 완전히 승리했고 무참히 패배했다. 동네 10바퀴를 돌겠다며 운동복까지 차려입었건만 배불리 먹고 숨만 쉬다가 그만 쓰러져 잠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당초 완전히 승리하고 무참히 패배하는 나와의 싸움은 시작하는 게 아니다. 걷기 열풍이 뜨겁다. 하루에 3만 보를 걷고 가끔 10만 보를 걷는다는 배우도 있고 아예 출퇴근길을 걸어서 이동한다는 주변 사람들도 많다. 석 달 만에 10kg을 감량한 이웃은 매일 2-3시간을 걷는다고 했다. 먹고 걷고 먹고 걷기를 반복하니 두 다리가 땅에 닿기만 해도 절로 움직인다고. 헬스, 요가, 원푸드 다이어트 모두 해봤지만 매일 자신이 승리했는데 걷는 건 좀 달랐다고 했다. 처음 걸을 때는 구부정했어요. 그러다 팔놀림이 가벼워지면서 어깨와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더라고요. 배 안에 내장이 꿀러덩 요동치면서 가스가 나오면 속도 편안하고요. 평소 내 보폭보다 한 5cm 정도 늘려서 걸으니 자세도 운동 효과도 좋아졌어요. 매일 코스를 바꿔가며 걷는데 오랜만에 약 도움 없이 꿀잠도 자고 먹는 것도 죄스럽지 않아 좋네요. 어때? 나랑 한번 걸어볼래요? 실로 무시무시한 제안이었다. 아이들이 올 시간이라며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미식가로 소문난 그이가 아시아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을 사준다는 소리에 넘어가 발을 내딛고 말았다. 하버드대학교 정신의학과의 존 레이티 교수는 앉아있는 몸은 죽은 몸이라며 나이를 먹을수록 뇌가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운동은 아이들보다 성인 뇌에 더 좋다고 말했다. 레이티 교수는 고강도로 15분씩 운동하면 사망률이 22%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운동으로 도파민 수치를 다시 늘릴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언제 어떻게 노화를 맞이할 것인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온 가족이 자주 다니는 정형외과가 있다. 청소년기의 남자아이들은 뼈가 부러지고 신경이 다치고 인대가 늘어나는 일이 허다하다. 턱뼈가 나간 것 같다고 전화가 오거나 절뚝이며 집에 들어와서는 쓰러지기도 한다. 처음에는 놀라서 아이를 업고 뛰다가 다음에는 야단을 치고
이제는 그러려니 하며 신용카드 쥐어 병원으로 보낸다. 그런데 이제 아이의 단골병원에 우리 부부가 드나든다. 어깨며 무릎이며 안 아픈 곳이 없다. 그런데 원장님은 허리가 아파서 가도, 어깨가 결려서 가도, 무릎이 저려서 가도, 뼈와 신경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약도 물리치료도 해주지 않는다. 뛰세요. 몸은 뛰다 보면 다 풀려요. 어깨도 좋아지고 허리도 좋아지고 무릎도 좋아집니다. 몸 아끼지 말고 뛰세요. 원장님은 각종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베테랑 선수다. 구릿빛 피부, 말근육의 의사 선생님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안 뛰어서 아픈 거예요. 무조건 뛰세요. 아파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무조건 뛰라는 말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처방이긴 하지만 오늘 걷고 보니 내일 모레쯤은 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일주일째 걷던 날 의사 선생님이 왜 뛰라고 했는지 이해가 됐다. 신기하게도 어깨가 풀리고 허리가 편안해지고 무릎이 가벼워졌으니까 말이다. 바이바 크레건 리드의 책 의자의 배신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수렵 채집 생활에 맞춰져 있어서 실내에서 일하는 오늘날의 생활 방식이 맹수들의 공격, 뜨거운 햇살과 추운 날씨, 더러운 실외를 피하는 것 이외에는 실제 큰 이점이 없다고 한다. 실내로 들어온 우리들의 생활 수준은 중세시대의 왕보다도 나아졌지만 각종 알레르기 질환, 요통, 골다공증, 수면장애, 당뇨병 등의 다양한 질환과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미세먼지와 각종 바이러스로 사람들은 점점 더 실내에서 의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많은 부분 기계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코로나19가 가르쳐준 대로 과도했던 사람과의 접촉도 피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환경은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도 있겠다. 사람 역시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될지도. 영화 두 교황에서 베네딕토 16세는 늘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다. 베네딕토가 잠시라도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스마트워치는 명령한다. 멈추지 마세요. 계속 움직이세요. 베네딕토는 그의 뒤를 이어 교황이 되는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에게 자연에 멈춰 있는 건 없으며 심지어 주님까지도 항상 옮겨 다닌다고 말한다. 그러자 추기경은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고 묻는다. 저희도 돌아다녀야겠죠. 교황이 답했다. 걷다 보면 뛰다 보면 언젠가 신도 만날 수 있는 거였다. 죽음? 준비하는 자에겐 선물. 죽은 나를 본다. 영화 식스센스의 반전은 그야말로 소름이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추운 밤 남편을 그리워하며 누워있는 아내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나온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브루스 윌리스에겐 입김이 없다. 그리고 또르르 떨어지는 반지. 그는 비로소 깨닫는다. 죽은 자는 바로 자기라는 걸. 예고 없는 죽음은 많은 시간이 흘러도 가족 그리고 자신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까? 아내는 생의 온기를 잃은 채 남편과의 결혼식 비디오를 돌려보고 죽은 남편은 그제야 자신의 죽음을 목도한다. 자신의 죽음을 목도한다면 어떨까? 15세기 조선시대 선비들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애도하는 자만시를 짓기도 했다. 대개의 선비들이 타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시를 썼는데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뺐을 적 절개를 지킨 생육신 중 한 명인 남효호는 자신이 죽었다는 가정하에
자만시를 썼다. 남효호는 자만시에서 무덤 앞에서 애통해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마치 직접 본 듯 생생히 묘사했다. 그러고는 집이 가난하여 술이 넉넉지 못했으며 행실이 더러워서 미치광이로 불렸고 허리가 고다 높은 사람을 노엽게 했으며 신발이 뚫어져 발꿈치가 돌에 채이고 집이 낮아 석가래가 이마를 때렸다며 어린 시절의 가난과 살면서 한스러웠던 일을 털어놓았다. 남효호는 이 자만시를 남기고 3년 뒤 세상을 떴다. 나의 죽음을 상상한다면 우선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과 지난 삶에 대한 반성과 후회, 아쉬움이 클 것이다. 하지만 걱정이나 두려움 이상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남은 삶만큼은 더욱 뜻있게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생기지 않을까? 식스센스의 주인공처럼 죽어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느닷없는 죽음이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죽음을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일까? 최근에는 남효원의 자만시처럼 자신의 죽음을 미리 상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했다. 죽음도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초기에는 응급구조대원, 간호사 등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목격하는 이들의 트라우마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점차 개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준비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탄생은 자의가 아니었지만 죽음만큼은 나의 태도와 의지를 반영코자 하는 인간의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까.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는 추운 겨울 수백만 마리의 얼룩말들이 몰려들어 새끼를 낳는다고 한다.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겹겹이 서로를 감싸고 새끼를 낳는다. 그 새끼들이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태어난 지 30분 만에 일어서고 적어도 2-3시간 안에는 달려야 한다. 넘어지기를 반복하던 새끼들은 포식자들이 다가오는 순간 호련히 일어나 어미를 따라 나선다고 한다. 삶은, 살아있으려는 노력은 그런 건가 보다.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어가다니 생명체에게 살아남으려는 의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인가 보다. 그런데 그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현장을 목격해버렸다. 쿵 하고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듯한 굉음이 났고 놀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중 일부는 아무렇게나 흩어져 버린 죽음을 목격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라 했는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 서 있기도 힘들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죽음에 한동안 마음이 어지러웠다. 포식자들이 공격하려는 일촉즉발의 순간에 호련히 발걸음을 떼는 탄생의 에너지가 이리 허망하게 쓰러지다니. 어떤 사연이기에 세상과의 인연을 이렇게 놓은 것인지. 세렝게티 초원에서 태어나는 새끼들의 그 무시무시한 에너지로 불꽃처럼 살다가 책임감 있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죽음이거늘. 인생 초반은 탄생에 적응하는 시기고 중반은 세상의 것들과 인연을 맺는 시간들이고 이제 내 나이가 되면 조용히 이별을 준비해야지.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죽을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큰 숙제야. 8순이 넘은 엄마는 자꾸 잘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죽을 때까지 정신줄 놓지 않고 살다가 자식들과 미리 이별하고 편안하게 가고 싶다고.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 누군 정신줄 놓고 싶어 놓고 누군 아프고 싶어 아프고, 응? 누군 이별 인사하고 싶지 않아서 갑자기 가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이나 많이 드셔. 엄마는 아직도 가계부를 쓰고 모든 일을 기록하며
휴대전화를 젊은이보다 더 다양하게 활용하고 누워서라도 팔다리 운동을 빼놓지 않는다. 그게 다 훌륭하게 죽기 위함이라고 했다. 훌륭하게 죽는 건 축복 속에서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인가 보다. 아직은 어찌해야 훌륭하게 죽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자만시를 미리 써놓는다면 혹시 가능한 일이 될까? 소박한 상차림에 평소 좋아하던 이들이 덜어 다녀갔다. 나의 가족은 때때로 찾아오는 슬픔과 그리움에 눈물 흘리지만 조만간 나의 바람대로 화목한 식탁에 과하지 않은 음식으로 평범한 추억을 나눌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남이 급할 때 문 열어주었고 베푼 것은 잊어도 얻어먹은 것은 잊지 않으려 노력했으니 셈법대로 살았다면 큰 죄책감은 없겠다. 50부터 나의 삶을 기록하여 남긴다. 51에는 자식들로부터 내 마음이 자립하는 데 애썼다. 52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두려웠지만 즐거웠다. 53세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후략. 이제 나도 훌륭하게 죽는 프로젝트를 시작해볼까 한다. 자만시는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길어지겠지. 의역하면 더없이 잘 살아낼 계획들이 될 것이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 가까운 이들의 죽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잊힐 테지.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을 위해 지금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 죽음은 분명 준비하는 자에게는 선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청림출판에서 펴내고 이주희 작가가 쓴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 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